은퇴 후엔 자유로운 삶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늦잠을 자고 아내와 손잡고 평일 낮에 공원을 산책하며 가끔은 여행도 떠나는 그런 낭만적인 일상을 꿈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5시 길모퉁이에서 만난 한 남자. 무릎 보호대를 차고 어깨엔 커다란 가방을 둘러맨 채 작은 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전 삼성전자 부장 출신 32년을 대기업에서 일한 억대 연봉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라는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안 나가면 생활이 안 돼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이와 비슷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겉보기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연봉도 충분했으며 퇴직금도 받았지만 은퇴 준비가 허술했던 탓에 지금은 다시 새벽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 새벽 출근이 시작된 이유. 전 삼성 부장이 새벽마다 출근하게 된 건 단지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단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3억 원, 개인연금, 국민연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년 만에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관리비, 차량 유지비, 자녀 지원금, 연금 수령 전 공백기 58세 퇴직, 국민연금은 63세부터, 투자 실패 퇴직 후 곧장 지인의 말만 믿고 시작한 부동산 투자, 무계획한 소비 이제 좀 써보자는 생각에 무리한 소비.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은퇴 후 2년 만에 잔고는 1천만 원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새벽 출근에 들어선 사람들 3가지 사례. 사례 1. 명퇴 후 6개월 내가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줄이야. 인물 58세 전자회사 과장 출신 박진수 씨. 상황 명예퇴직 후 연금 공백 5년. 퇴직금 1억 8천을 1년 반 만에 소진. 문제 고정비와 자녀 학자금, 사교육비. 절약하는 법을 몰랐다. 현재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편의점 야간 근무 마무리 후 귀가. 월 수입 약 150만 원. 솔직히 돈도 문제지만 집에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사례 2. 퇴직 후 노후 창업. 커피숍 차렸다가 빚만 남았어요. 인물 61세 전 통신사 영업부장 김영대 씨. 상황 퇴직 후 부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커피숍 창업. 총 투자금 1억 5천만 원. 문제 예상과 다른 매출, 본사 수수료, 인건비 부담. 결과 2년 만에 폐업. 현재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 중. 창업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 5시엔 배송센터로, 낮엔 알바 뛰러 갑니다. 사례 3. 퇴직금으로 주식 시작했다가 지금은 마트 상하차 중입니다. 인물 55세 대기업 생산팀 부장 출신 정재훈 씨. 상황 퇴직금 2억 전액을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1년 만에 80% 손실. 문제 투자, 경험 전무, 유튜브 정보만 보고 판단. 현재 오전 6시부터 대형마트 물류 상하차. 일당 11만 원. 부끄럽지만 아들한테 용돈 타서 쓸 순 없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전문가 시선에서 본 핵심 교훈.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심리적 공백이 오며 계획 없는 소비와 판단이 겹쳐지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죠. 은퇴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연금 공백 시뮬레이션,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채울 방법 설계. 고정지출 감축 훈련 차량, 보험, 자녀 지원비 등 줄일 수 있는 것은 미리 줄이기. 소득형 자산 배분 배당, 임대 수익 등 일정한 현금 흐름 확보. 은퇴 후 일감 찾기 단순 노동도 좋지만 의미 있는 일로 삶의 질을 유지할 것. 심리적 준비 갑작스러운 소속감 상실에 대비한 커뮤니티 활동 필요. 마무리하며 내일도 새벽 5시 그가 다시 나서는 이유는 그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더 이상 억대 연봉도 없고 회사 이름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퇴직이 끝이 아니란 걸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퇴직은 결코 완성된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작이 오히려 가장 험난한 첫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벽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제목 삼성 부장까지 했는데 지금은 매일 새벽 출근합니다.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5가지. 1. 고소득 경력자도 빈곤에 빠질 수 있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봉 억대였으니 은퇴 후에도 걱정 없겠지. 하지만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일수록 은퇴 후 빈곤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생활비 구조를 유지하는 경향. 퇴직 시점 전후에 자녀 교육비와 주택 관련 지출이 집중. 국민연금 외 연금 대체 수단이 부족한 경우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발생. 퇴직금, 퇴직연금의 비효율적 사용 비전문가, 투자, 무리한 창업 등. 전문가 조언. 은퇴 시점부터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의 공백 기가령 5,863세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하고 최소 5년치 생활비를 안전자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 연금 공백기와 예상보다 짧은 퇴직금의 생명력. 퇴직자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만 6,365세에 개시. 퇴직은 평균 5,558세에 이뤄짐. 이로 인해 최소 57년간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이 발생. 이 시기에 퇴직금을 사용해버리면 노후 전체 자산 구조가 붕괴됨. 전문가 조언. 퇴직금의 일정 비율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의 배당 ETF, 즉시연금, 임대소득 등으로 배치. 최소 5년간의 고정 비용은 안전자산에서 매월 일정 금액이 나오는 구조로 설계. 3. 무계획 창업과 투자. 은퇴자,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이런 결정을 합니다. 창업해보자, 프랜차이즈 창업, 소자본 카페, 음식점. 투자해보자, 테마주, 고수익 펀드, 지인의 추천. 그러나 실제 은퇴 후 자영업 실패율은 3년 내 폐업률이 70%에 육박합니다. 특히 고정 수입 없이 창업 자금에 퇴직금 대부분을 쏟아부을 경우 실패는 치명적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자는 자산 보존 전략이 최우선입니다. 창업이 아닌 소득형 자산 투자의 배당주, 임대사업, 공모리츠, 즉시연금을 고려하세요. 만약 창업을 원한다면 리스크를 분산하고 반드시 현장 경험 및 최소 6개월 이상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생활비 구조와 지출관리 실패. 연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소비 습관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외식, 차량 유지, 자녀 지원, 여행 등 과거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자산이 급속히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 12년 동안 생활비 다이어트를 미리 시행해보세요. 은퇴 후에는 지출 항목을 생존 비기 본생활비와 선택 비문화 생활, 레저비로 구분해 관리할 것. 고정비 항목 자동차, 보험, 통신비, 주거비의 구조적 축소가 핵심. 5. 심리적 공백 그리고 무의미한 일상. 실제로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 상실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은 우울증, 무기력증,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퇴직자들이 몸을 움직이는 노동을 택합니다. 이에 마트 상하차, 배달, 주차 안내, 야간 편의점 근무 등. 이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이를 통해 존재 의미를 회복하고 싶다는 심리적 필요도 작용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후로 사회적 연결망 유지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파트타임 강의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단기 일자리 플랫폼 등을 통해 소규모 수익 소속감을 함께 얻는 전략도 추천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닌 설계되지 않은 시작. 전 삼성 부장이 새벽 5시에 출근하게 된 이유는 실패한 은퇴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3가지 핵심 포인트. 연금 공백기 반드시 대비하라. 퇴직금은 쓰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것. 노후는 자산보다 리듬이 중요하다. 1. 사람, 의미를 함께 준비하라.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재설계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골프를 치고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물류 상하차장에 서게 됩니다. 준비된 은퇴와 그렇지 않은 은퇴는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지금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33년이나 성실히 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만큼 나중에 든든한 노후가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보니 이게 무슨 연금인지 그냥 적금 들 걸 그랬어요. 60대 초반 서울에서 은퇴한 김모 씨 63세의 말입니다. 아침마다 들어오는 국민연금 수령액 문자를 볼 때마다 김 씨는 한숨을 쉽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켜준다던 국민연금이지만 정작 노후를 맞이한 이들에겐 실망과 허탈함이 먼저 찾아오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 상당수는 아직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 쓸모 있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기대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노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의 구조와 현실 왜 이렇게 적게 나올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이 평균보다 낮았던 세대일수록 실제 납입 금액도 적었고 따라서 수령액도 낮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이 아닌 소득 재분배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고액 납부자라도 기대 수령액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셋째, 30년 이상 납부해도 월 10만 15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약 11만 130만 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상위 1% 수령자도 월 240만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렇게 오래 냈는데 왜 이렇게 적어? 라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문제는 이 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멘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례일 정년까지 채웠는데도 부족합니다. 63세 공무원 은퇴자의 고백. 박정수 씨는 33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연금과 퇴직금이 있으니 안심하고 은퇴했죠. 하지만 막상 국민연금으로는 매달 138만 원, 여기에 공무원 연금 일부가 합쳐져도 월 200만 원 수준입니다. 아내랑 둘이 쓰기에 빠듯합니다. 병원비, 각종 보험료, 관리비 다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죠. 박 씨는 지금도 주 3일 경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연금 하나면 충분할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철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례의 자영업자라 더 억울합니다. 65세 분식집 운영자 김혜숙 씨. 김 씨는 30대부터 분식집을 운영하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습니다. 그러나 최저 기준에 맞춰 소액만 납부했기 때문에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은 월 48만 원입니다. 내가 받는 돈 보면 헛웃음이 나요. 건강보험료는 계속 나오고 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 지금도 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어요. 김 씨는 국민연금만 믿고 살 생각은 아예 접으라는 말을 후배 자영업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중 일부는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례 3 전문직인데도 허탈합니다. 60세 회계사 출신의 현실. 이준영 씨는 회계사로 평생을 일하며 고액의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연금 납부 기간도 32년, 매달 40만 원 이상 낸 적도 있죠. 하지만 은퇴 후 수령하는 금액은 월 160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노후는 이게 아니었어요. 젊었을 땐 160이면 쓸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돈이 참 빨리 나가요. 의료비도 그렇고 부모님 부양, 아이들 결혼 비용 등 지출이 끊이질 않죠. 이 씨는 현재 상가 임대 수익으로 추가 수입을 얻고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며 은퇴 전 다양한 수입원을 꼭 만들어 두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국민연금만 믿지 말 것.
국민연금은 기본 생계 유지용 안전망입니다. 이걸로는 외식이나 여행, 취미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또는 부동산 임대 수입, 배당 투자 등 추가적인 소득원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동안 연금 최적화를 고민할 것. 국민연금은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능한 한 소득이 있는 동안 최대한 높은 기준으로 납부하고 납부 기간도 10년보다 2030년 이상으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은퇴 후 지출 계획을 구체화할 것.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200만 원이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출의 실체는 생각보다 크고 다양합니다. 주거비, 건강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식비, 각종 세금과 돌발 의료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봐야 합니다. 4. 건강을 지켜야 진짜 노후가 안정된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의미 없습니다. 의료비는 노후 재정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식습관, 운동,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도 재정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결론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보장된다. 33년 동안 성실히 냈지만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남긴 분들은 결코 국민연금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제도의 한계를 알고 현실적으로 준비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 외에도 선택지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 임대수익 등. 그 모든 수단을 내 노후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준비를 다시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33년을 꼬박 냈는데 이게 다인가요? 국민연금 수령액의 구조적 현실과 은퇴 준비 전략. 1.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도입된 공적연금 제도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 근로자 절반, 사업주 절반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수령 자격이 생김. 수령 개시 연령 출생 연도에 따라 6065세 점진적 상향 중. 연금 산식 억압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본인 가입기간 및 평균 소득에 따라 계산. 소득 재분배 기능 저소득자의 수익비 받는 금액 낸 금액 비율을 더 높게 설계. 이 때문에 동일한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고소득자는 기대에 비해 연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의 현실. 2025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됩니다. 구분월 평균 수령액 비고. 전체 수급자 평균 약 62만 원 2025년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93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30만 원 최상위 수령자는 월 240만 원 수준. 즉 30년 이상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월 150만 원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가 상승 반영률이 낮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만 실질 구매력 보장은 어렵습니다. 수명 연장에 따른 지급기간 증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 지급으로 인해 수령액 증가 여력은 낮습니다. 투자 수익률 제한 연기금의 안정성 중심 운용으로 수익률 상승이 제한적. 3.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국민연금의 설계 목적 자체가 기초생계 보장입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은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고정지출 건강보험료, 세금, 관리비, 교통비, 돌발 지출 의료비, 부모 부양, 자녀 결혼 교육비, 여가 및 삶의 질 관련 비용 여행, 취미활동, 자격증 등 자기개발. 4. 전문가가 권하는 실질적인 은퇴 준비 전략.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의 한 축입니다. 더 탄탄한 노후를 위해서는 다층적 소득 구조를 계획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활성화.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 연금 소득 추가 확보. 55세 이후 수령 가능,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 포함 시 최대 700만 원. 퇴직연금 수령 전략, DC형 IRP 전환 포함. 퇴직 시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화 권장. DC형 또는 IRP 계좌로 전환 시 운용 수익을 통한 자산 증식 가능. 장기적 자산 배분 계획 수립. 정기 예금 외에도 ETF, 배당주, 리츠 등 중위험 자산군의 분산 투자. 연금 이외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자동화된 현금 흐름 필요. 건강관리와 주거 전략 병행. 의료비는 노후 지출의 가장 큰 변수. 노후에 대비해 적절한 주거, 다운사이징이나 전세월세 전환 고려. 5. 요약 및 재현.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초일 뿐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준비 항목 전략 요약. 국민연금 고소득자일수록 최대로 납부 추납임이 계속 포함. 개인연금세액 공제 활용, 다양한 자산 배분 필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화 권장. 건강과 생활비 구체적인 은퇴 생활비, 시뮬레이션 및 의료비 대비 필요. 추가 소득 수단 부업, 임대소득, 디지털 노마드 활동 고려 가능. 결론 국민연금은 시작일 뿐 나머지는 당신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33년을 성실히 납부해도 생각보다 적은 연금 수령액을 받아든 사람들의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오해와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금 제도의 한계를 냉정히 인식하고 그 한계를 채워줄 나만의 노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층 소득 구조 구축과 은퇴 이후 현금 흐름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59세 전직 세무공무원의 눈물, 연금으로 생활비도 못 막아요, 은퇴. 5년차 충격 스토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창 일할 때에는 나름의 안정적인 직장과 꽤 괜찮아 보이는 연금 제도가 있다고 믿었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죠.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연금이라도 받을 텐데 과연 생활이 힘들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안전한 공무원 연금이란 환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분명 공무원 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직종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그래서인지 사기업보다 소득이 높지 않을 수 있어도 적어도 노후만큼은 걱정이 적을 거라 여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죠. 집값, 물가, 자녀 지원, 의료비 등등. 돈이 들어갈 구멍은 끝없이 많은데 고정 수입은 연금 외엔 없으니 난감해지는 겁니다. 59세 전직 세무공무원의 눈물이라는 문구만 보아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역시 이와 비슷했는데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의 삶에서 우리가 한 번쯤 콕 씹어볼 만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들은 단지 은퇴를 바라보는 5060대 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3040대에도 사전 준비가 절실하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실제 사례와 함께 구어체로 풀어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의 충격,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걸까? 우리가 흔히 은퇴 자금이라 하면 매달 나오는 연금, 퇴직금, 여기저기서 모은 저축 등을 떠올립니다. 과거엔 집 한 채 있고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이 꾸준히 지급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온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공무원들은 사기업 정년 퇴직자들에 비해 연금 혜택이 좀 더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노후 대비책이 과거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10년, 20년 전에 세웠던 계획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의료 비용도 늘어났고
연금 제도 역시 국가 재정 문제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은퇴 연령 자체도 뒤로 밀리면서 생각보다 훨씬 오랜 기간 노후 생활비를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총 3분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볍게 저의 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사례 1. 59세 전직 세무공무원 정 씨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이죠. 정 씨가 겪는 59세입니다. 세무서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었고 가정 형편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어려움 없이 승진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정년퇴직보다는 조금 일찍 퇴직했는데도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살만하겠지라고 스스로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 차에 접어든 지금 정 씨는 직접 청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라며 본인은 지금의 처지가 꿈인 것만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뭐가 이렇게 문제였을까요?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지원. 정 씨는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또 몇 년 전에는 장남의 결혼식 비용도 상당 부분 보태줬어요. 예전에야 집안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요즘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 결혼 준비를 도와준다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렸죠. 그러다 보니 은퇴 직전 모아둔 자금이 크게 줄었고 노후 대비용으로 넣어 두었던 적금도 일부 해약을 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던 은퇴와 줄어든 연금. 생각에 없던 명예퇴직 제의를 받았고 그래도 공무원 신분이니 괜찮겠지 싶어 퇴직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정년을 채운 게 아니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연금액이 1020%가량 줄었습니다. 그 차이가 은근히 크더라고요.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건 막상 체감하면 상당히 부담입니다. 늘어나는 생활비와 의료비. 정 씨 부부도 이제 60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젊었을 때야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건강검진이나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사이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올라서 매달장 보러 갈 때마다 긴장된다고 해요. 공무원 연금이 옛날엔 안정적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물가가 워낙 치솟으니까 숨이 턱 막힌다고 토로합니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퇴직 후 2년 즈음부터 돈이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하게 단기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업무 강도가 맞지 않거나 수입이 기대 이하라 그만두기를 반복했죠. 결국 요즘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 비슷한 형태로 일정 금액을 벌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공무원이었다는데 지금 무슨 재테크를 하거나 다른 직업 교육을 받아보면 어떠냐? 고 조언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 씨에겐 그런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도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손주 돌 잔치나 다른 집안 행사 비용도 조금씩 돕다 보니 저축이나 새로운 시도를 할 만한 목돈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해요. 이처럼 공무원 연금도 노후를 100%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현실은 참 씁쓸합니다. 남들은 그래도 너는 공무원이었잖아 라고 말하지만 정 씨 입장에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나이 들고 사회 물가와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와중에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사례 2. 56세 퇴직 교사 박 씨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정 씨와 비슷하지만 직종만 교사로 바뀐 박 씨 가명 사례예요. 박 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을 어느 정도 채웠고 은퇴 후에는 학생들과 공부하던 시절이 그립다는 마음으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놀라게 됐다고 합니다. 예적금 해지와 대출 문제. 박 씨는 자녀 둘이 모두 해외 유학을 원했기에 그에 맞춰 유학 자금을 마련하느라 퇴직 전부터 대출을 꽤나 끌었었어요. 물론 교사라는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 가능했던 일이죠. 문제는 은퇴 이후에도 그 대출이 고스란히 남았다는 겁니다.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려니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거의 그쪽으로 나가버렸다고 해요. 정년 퇴직 후 교육 관련 부업 도전. 박 씨는 과외나 학원 강의를 조금씩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젊은 강사들에게 시장이 많이 넘어간 상태였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간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인 소개로 소규모 방과 후학교 강의를 잠깐 맡았으나 시간 대비 수입이 많지 않아 생활비 충당에 한계가 있었죠. 결국 자녀 지원과 생활비 사이에서 고민. 어렵게 해외 유학 보냈는데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또 부모된 마음이 쓰이잖아요. 박 씨가 하소연하듯 말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무모하게 돈을 썼나. 그냥 국내 대학으로 보낼 걸 하고 후회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 매달 빠듯한 생활이 이어졌고 노후 자금이라고 해봐야 주택연금이나 다른 부동산 매각을 고민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는 거죠. 박 씨는 아직 60도 안 됐고 일을 더 하고 싶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해요. 한창 일할 때는 나는 교사니까 정년까지 꽉 채우면 연금도 어느 정도 나와서 편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너무나 막연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례 3. 58세 지방 공무원 출신 이 씨의 이야기. 세 번째는 좀 더 지방에서 근무했던 이 씨 가명입니다. 이 씨는 시청에서 25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꽤 일찍부터 노후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하지만 은퇴 후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택 문제와 부모 부양. 이 씨는 다행히도 집 한 채를 마련하긴 했지만 자신의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요양시설에 계셔서 매달 비용 지출이 상당했습니다. 부모님 보험금이나 국가 지원이 부분적으로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간병비는 이 씨가 도맡아서 부담해야 하니 은퇴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지방 특유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에서야 은퇴 후 할 만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지방 도시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씨는 공무원 퇴직자 경력을 살려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약직 형태로 1년간 근무했는데 그게 끝난 뒤에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소일거리 창업 시도. 주변에서 반찬 가게나 농산물 판매 같은 간단한 창업이라도 해보라고 권유했지만 생각보다 초기 자본이 들고 손해볼 위험도 있으니 쉽게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체력적 부담이 있으니 무작정 뛰어들기도 겁이 났다고 해요. 결국 이 씨는 가족의 도움을 조금씩 받고 본인도 간헐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었으니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막상 아닌 걸 보니 사람 이름 모르는 것이라는 한마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은퇴 충격의 공통분모. 이 세 분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공통분모가 있지 않나요? 자녀 양육이나 결혼, 유학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외로 빨리 닥쳐온 은퇴 혹은 정년 이후 예상보다 적었던 연금, 의료비 주거비 부모 부양비 등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남. 새로운 일자리나 재취업 기회 부족 혹은 체력 시간 부족. 결국 공무원이면 최소한 연금은 든든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현실과 크게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이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은퇴 준비에 대해 서둘러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제가 감히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순 없지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전문가, 조언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연금액 실질 평가하기. 막연히 나는 공무원이니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퇴직 시점이 다가오면 반드시 재점검해봐야 합니다. 공단이나 금융기관에서 연금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숫자로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은퇴 후 소득 다각화 고민. 퇴직 후 곧바로 창업이 어렵다면 작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자리부터 천천히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강의나 컨설팅 또는 공공기관 계약직 등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겠다는 소득 다각화 전략이 쌓여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지출 구조 조정, 생활비 최소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비나 가입해둔 각종 유료 서비스를 점검해보고 식비와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 결혼이나 유학 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부모가 전부 책임진다는 인식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가 무리하게 부양 비용을 감수하면 결국 자신들의 노후가 무너집니다. 건강관리, 특히 질병 대비. 은퇴 후에는 정말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병원비 지출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국 건강관리가 돈을 아끼는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조기검진,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하죠.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재정협의. 은퇴 자금을 언제, 어디에 얼마나 지원할지, 부모님 부양비는 어떻게 분담할지, 자녀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지 등을 미리 상의해 둬야 합니다. 얘기하기 껄끄럽다고 미루면 나중에는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맺은 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셨나요? 59세 전직 세무공무원의 눈물이라는 문구가 처음에는 가슴을 짠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이를 교훈 삼아 알아도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일 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은퇴 시점에 서게 되면 이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부닥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출렁이고 물가가 뛰고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그걸로 평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주변을 통해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도 이제는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공 영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 마켓이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한 소자본 창업 기회도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에 얼마나 빨리 눈을 돌리고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분의 사례 세무공무원, 교사, 지방공무원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실제 은퇴 생활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공통된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껍데기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무엇보다 우리의 은퇴 이후 삶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야 합니다. 연금이 있다 해도 그건 최소한의 버팀목일 뿐 나머지 생활은 추가 소득 창출과 지출 절약, 그리고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스스로 지켜내야 하죠. 59세 전직 세무공무원의 눈물이 남일 같지 않은 시대가 왔지만 동시에 그 눈물을 교훈 삼아 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40대인데 은퇴 준비는 이르지 않을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매달 어떤 지출이 꼭 필요한지를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내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긴 글이었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또 은퇴를 앞두거나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에도 삶의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네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행복한 은퇴 라이프를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도 궁금하니 혹시 공감이 되거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공감도 해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50대, 60대, 당신의 순 자산이 평균 이하라면 은퇴는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50대, 60대 순 자산과 은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과연 우리의 순 자산이 평균 이상이어야만 안정적인 은퇴가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풀어가 보겠습니다. 1. 평균 이하의 순 자산, 은퇴를 방해하는 현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 은퇴를 준비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준비의 양이 아닌 질입니다. 한국의 50대와 60대가 가진 순 자산 평균을 보면 적어도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자산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58세의 직장인으로 자녀 2명의 대학 학비를 모두 지원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약 4억 원, 그러나 그중 3억 5천만 원이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사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 자산으로는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 씨는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은퇴 이후에도 대출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자산 축적의 시기를 놓치면 큰 위기가 온다. 50대가 되면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대와 달리 50대에는 자산을 늘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과거의 투자 실패나 과소비로 인해 부채가 남아있는 경우 그 부담은 몇 배가 됩니다. B씨는 54세에 퇴직금을 받고 은퇴를 준비했지만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에 자산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그는 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도했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고민하기보다는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에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순 자산은 퇴직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남은 건 채무뿐이었습니다. 이렇듯 50대와 60대에는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현명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미래의 지출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미래의 지출 예측입니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 건강관리와 의료비가 예상치 못한 지출로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이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대비해야 하죠. C씨는 62세의 은퇴자로 은퇴 전에는 적절한 자산 관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목돈을 지출하게 되면서 자산의 절반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이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 지금이 바로 그 시기. 지금까지 50대와 60대의 순 자산 관리 실패로 인해 발생한 3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50대에는 새로운 투자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미래의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순 자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만약 지금의 자산으로 은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50대, 60대 순 자산 관리의 중요성, 안정적 은퇴를 위한 전문가 조언. 안녕하세요.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50대와 60대의 순 자산 관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저축과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은퇴 후의 지출 패턴을 예상하고 준비하라.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은퇴 후의 지출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거나 자녀나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50대에 접어든 D씨는 평생 성실히 일하면서 약 3억 원의 순 자산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이것만으로 충분히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큰 병을 앓으면서 예상치 못한 수술비와 약값으로 큰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 자금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남은 자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 지출을 막연히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예측 가능한 지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유 자산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부동산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위험하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자산입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를 위해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묶어 두는 전략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씨는 60대 초반에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으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서 현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려고 했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집이 제값에 팔리지 않았고 심지어 매수자를 찾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계획하지 않았던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 이자, 부담으로 인해 생활비는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은퇴 전략은 위험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자산의 일부를 현금성 자산이나 안정적인 금융 상품으로 옮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지출 상황에 대비하고 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안전한 투자와 저위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라. 은퇴 시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는 자산을 잃었을 때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고위험 투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C는 은퇴 직전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급락하면서 FC의 자산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자금을 다시 모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명확합니다. 은퇴 자금을 공격적인 투자에 의존하지 말고 저위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세요. 이는 단순한 안전지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50대와 60대의 순 자산 관리와 은퇴 준비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첫째, 은퇴 후의 지출 패턴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세요. 둘째, 자산을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두세요. 셋째, 은퇴 시기에는 저위험 자산과 안전한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성공적인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